눈물 섞인 바다를 바라보아서 물기 어린 웃음소리 들려왔지. 그대들은 저 멀리 멀어져 가고 가만히 있으라던 어른들은 어디에. 미안해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내가 못난 어른이어서. 미안. 엄마 찾던 아이들의 손끝에는 선붉은빛 반달만이 걸려있어. 그대들은 저 멀리 멀어져 가고 가만히 있기만 한 너희들은 어디에. 미안해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내가 못난 어른이어서. 미안. 좀 더우시면 이렇게 벗어도 됩니다. 그런가요? 예. 긴 덥습니다. 당기 앉으십시다. 이 담장 오세요. 오늘 줘도 되겠습니까? 예, 예. 편히. 오늘 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그 경제분과 그러니까 우리 해양수산을 포함하는 경제분과위원장이 이계호 위원인데 우리 동해수위원회 그분들이 오늘 목포 신항을 방문한다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이 수습 단장은 그분들 좀 와서 안내도 해드리고 가려고 목포로 갔고 우리 부단장이 대신 왔습니다. 뭐 이계 의원님이야 뭐 워낙 오랫동안 저희와 같이 의견을 나누셔서 잘 알고 계시니까 기대가 좀 많이 큽니다. 제가 위원장 자리를 피우고 이제 그분이 위원장 대리인데 아직 한 위원장은 정해진 정식 위원장은 지금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제 저쪽으로 넘어가게 될지도 모르고 아니 뭐 한수동 군데 이어서 하셔야지. 국회 운영위원회를 그 전에 자유한국당이 집권 여당이 운영위원회를 맡아야 된다. 그 논리로 지금 그분들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정권이 바뀌었는데 그러면 집권 여당이 바뀌었으니까 운영위원회를 내놔라. 마침 사람이 또 바뀌었고 그런데 그 자리를 서로 바꾸는 자리로 지금 농해수위원회하고 이런 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농해수위하고 저희가 싸워야 되는데. 여기는 장관님 편하게 얘기를 해도 될 것 같고요. 네. 저희 실제 우리 가족협의회 가족들만 여기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이 지금 워낙에 바쁘실 테고요. 지금 일정이 저희 후에 또 여기 스텔라 데이조 가족들 안산내에서 미팅 예, 하고 예.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우리 가족분들이 듣고 싶은 거는 사실상 장관님의 의지라든가 뭐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그러면 진짜 소중하게 장관님은 오늘 처음 뵙고 뭐 다른 뭐 고두절미하고 가족들 속내를 비춰서 순수 우리 가족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좀 얘기하고자 합니다. 예. 예. 자, 서서히 이야기하는 게 좀 더 멀리서도 다 전달이 잘 되겠죠?
먼저 제가 지금 장관 취임한 지가 아직 보름이 채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정부가 그동안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그 전에 정부의 나라든 지금 나라든 똑같은 나라니까 지난 정부에서 발생했던 세월호 무슨 사고부터 그리고 사고가 난 뒤에 구조와 수습이 제대로 안 됐던 일들 그리고 사고 후 처리나 조사 과정이나 모든 과정에서 우리 가족분들한테 고인들한테 정부가 제대로 역할과 도리를 못했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지금은 제가 정부에서 해양수산부를 맡고 있는 책임자 장관으로서 여러분들께 정부의 국무위원으로서 진심으로 좀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벌써 3년이 지나갔는데 다행히 지난 봄부터 이제 선체도 인양을 했고 지금 이제 미수습자를 찾고 있는 과정이고 꼭 3년 만에 좀 다른 국면으로 지금 일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 점에서는 저기 다행스럽고 감사한 그런 마음을 막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수습자 한 사람 한 사람 남김없이 좀 다 찾는데 무슨 최우선의 노력을 다 할 생각이고 그리고 선체 보존이나 선체 조사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난번 법률 제정으로 선체조사위원회를 지금 만들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선조위원회의 권한 사항으로 법률에 이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해양수산부 입장에서는 그 선체조사위원회와 지금 아직도 못 만나고 있는데 만나서 그분들의 말씀도 충분히 듣고 또 저희들이 또 희망하거나 요청하는 것은 그분들께도 좀 말씀도 좀 드리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가족협의회 분들 요청 사항이나 또 바라는 그런 바를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전달도 하고 저희들이 같이 또 해야 될 부분들은 요청도 드리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미수습자 수습과 관련해서는 지금 아직도 5분을 못 찾았는데 일단 8월까지 화물칸 수색과 함께 기존의 객실 부분도 최선을 다해서 그동안 손길이 못 미쳤던 구석구석까지 다시 한번 재수색을 하고 그리고 동시에 미리 계획을 세워서 세월호가 침몰했던 그 지점 주변의 해역에 대해서 다시 준설도 해보고 해서 좀 더 정밀 수색을 하는 그런 노력을 해서 못 찾은 분들을 다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작업을 계획한 그 작업까지 일단 시켜놓고 나면 혹시 그래도 그 안에 다 찾아야 되겠지만 혹시 못 찾은 분이 계시면 그때 가서 또 다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원원도 드리고 준비도 해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직까지 모든 게 다 완벽하게 체계적인 그런 계획이 다 세워져 있고 확정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런 일들도 추후에 계속 우리 가족협의회 분들과 상의도 드리고 그러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의 역할과 권한 범위가 가족분들이 아시는 것보다는 제한적입니다. 지금 이미 이 수습 과정에 좀 들어와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뭐 추모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일부는 해양수산부가 지금 맡고 있는 일도 있고 일부는 다른 데서 진행하는 일도 그래서 조사 문제도 마찬가지로 흩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 부에서는 저희 부의 직접적인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관장하는 범주에서는 과거 정부와는 다른 자세, 다른 마음으로, 다른 철학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다른 부처의 일이나 총리실 일이나 이런 일들은 저희들 일이 직접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왕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침몰 시점부터
그 일들을 주관해 오면서 저희들이 그래도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부처니까 다른 부처 협조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여러분들의 입이 되고 대변자가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협의도 하고 협조 요청도 하고 심부름을 하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고받은 거는 유류분 수습 보존 과정에서 해양수산부가 일을 해오면서 유가족분들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존중해서 일을 해왔다 그렇게 들었는데 혹시라도 그런 점에서 미흡한 점이 있거나 뭐 개선해야 될 그런 사안이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시면 바로바로 반영을 해서 그렇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후 보존이나 관리 차원에서도 혹시 걱정되는 게 있으시면 언제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요. 세월호 선체를 좀 가까이서 보게 해달라 그런 요청이 있었는데 이 문제는 저보다 오히려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지난 과정에 대해서도. 지금 시점에서는 누구나 보고 싶은 사람이 다 가서 가까이에서 보고 이렇게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 배가 있는 장소도 일반인들이 출입할 수 없는 구역에 있고 현재도 미수습자를 찾고 있고 또 최대한 선체에 대한 이상을 많이 안 초래하면서 그러면서 무슨 그 선체도 정리도 해야 되고 또 사고 원인도 찾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그 현장에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일반인들이 다 접근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나 이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는 지난번에도 제가 그 배에 한번 취임한 그 다음날 바로 법고 현장을 가서 배를 올라가 봤었는데 그 뒤에 우리 유가족 협의회에서 한번 올라가 보셨죠. 그래서 제한적인 범위에서 그걸 보셔야 될 분들은 저희들이 수습 과정이나 안전 문제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또 항만 보안 당국이나 또 그좀 다른 저희 협의해야 될 그런 정부 기구나 다른데 또 미수습자 가족들과도 상의도 하고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보실 분들은 모시도록 그런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선체 공개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인식 전환을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당연히 저희들도 그 세월호에 시민들이 올라가고 만지는 것을 바라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불가능한 거고요. 세월호 선체를 공개한다는 의미는 사실은 그동안 지난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해수부가 했던 그 모습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뭐가 발견됐다. 지금 며칠 전에 화재도 났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국민들의 반응은 이렇게 불난 게 저희들은 알잖아요. 왜 불이 난 건지. 그런데 그걸 잘 모르는 국민들은 여전히 해수부가 그동안 비밀스럽게 비공개로 모든 걸 숨겨오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불났다고 그러니까 또 무슨 증거를 없애려고 불을 내버렸냐 이런 식의 반응이 지금도 여전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월호 선체 공개가 가서 만져라 들어가서 뭐 봐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미수자를 수습을 하고 선체 조사를 하는 과정 자체를 국민들에게 전면적이진 못하더라도 제한적으로라도 공개하는 그런 자리가 오히려 미수자 수습과 선체 조사에 더욱더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저희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구체적인 방안도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배 옆에 작업하고 있는 작업자들이 있는 곳까지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죠.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동할 수 있는 경로를 펜스로 해서 이 부분까지 이동을 하면서 둘러서 보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게 상시적으로 힘들면 요일을 정하든 시간을 정하든 또 사전에 신청을 받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 작업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전향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공허하게 들려요. 작업자들 안전해야 되죠. 작업도 안전하게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좀 공허하게 들려요. 왜냐하면 가장 앞쪽에 대리석들이 철거가 되지 않은 채 매달려 있어요. 바닥에. 옆으로 누워 있는데 그러면 그 대리석 자체의 무게도 있고 배가 이미 많이 상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붙어 있어도 작업하다 보면 그 대리석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전이 중요해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다, 가까이 갈 수 없다고 말하는 해수부나 코리아 셀비지가 정작 그 대리석을 해체하지 않아요. 그냥 매다 놓고 작업을 합니다. 그걸 제가 보고 들어가서 저거 뭐지? 뭔데 색깔이 다르지? 봤더니 대리석이에요. 그래서 선체조사위에 바로 얘기했습니다. 아니 저렇게 매달아 놓고 작업하다 떨어지면 사람 죽는데 이게 무슨 뭐 안전. 그래서 얘기했더니 그 김철승 교수가 보고 바로 얘기해서 바로 그 작업해가지고 철거했어요. 또 하나 이번에 화재 같은 경우에도요. 처음에 배 인양하고 산소 절단 같은 거 이제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가장 현장에서 우려했던 것들이 화재였어요. 배 안에는 지금 여전히 기름 덩어리거든요. 산소 불꽃이 떨어지면 불나는 건 100%입니다. 그러면 산소 작업을 하기 전에 그런 조치들을 취해놓고 해야 되지 않느냐, 준비 예방 조치를 해놓고 해야 되지 않느냐를 수없이 이야기를 했고, 사전에 예, 미리 그럼요. 세수부 직원들 이야기를 하셨다. 예, 그거 선체조사위에도 얘기하고 코리아 셀비지에도 얘기하고 그런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라는 걸 얘기했는데 다 했다고 그랬어요. 문제 없다. 그런 거 다 감안해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불 났어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해수부에서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작업해야 되기 때문에 라는 말 자체가 매우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 그러면 저희 가족들 눈에도 보이는 것들을 왜 해수부는 못 보고, 왜 선체조사위는 못 보고, 왜 코리아 셀비지 왜 그걸 못 봅니까? 그리고 예상하는 일들이 계속 터지고 있단 말이죠. 그 덕분에 일주일 동안 작업 못해서 미습자 수습 늦어졌습니다. 심지어 그 해수부의 현장에 있는 어느 사무관인지 서기관인지 어느 대놓고 그래요. 유가족들이 절단 못하게 해서 작업 못하고 있다고. 우리 그런 적 없거든요. 오히려 선체조사위나 해수부에서 이렇게 절단해야 된다, 저렇게 해체해야 된다 하는 거 100% 동의해줬어요. 미습자 빨리 찾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직원들은 나서서 그거 분란 일으켜가지고 안에 싸움도 한번 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장관님은 당연히 그 원칙적으로 맞는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겪은 바로는 뭐 안전을 앞세우는 것이 매우 공허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공개를 못한다는 것도 역시 공허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공개가 그냥 관광 코스를 만들자는 게 아니고 그런 진행하는 과정을 국민들에게 제한적으로나마 공개함으로써 그동안 쌓였던 의혹도 풀고 작업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 응원도 좀 받고 이런 것들을 먼저 좀 만들어 가는 것이 맞겠다는 취지에서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앞쪽에 제가 좀 강하게 좀 요청을 드렸던 게 그 내용이 있습니다. 해수부는 아주 초기부터 지금까지 이 세월호 참사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담당을 하고 있는 주무부처죠. 그래서 아까 장관님도 해수부가 가장 많이 알고 있다라고 표현하셨는데요. 맞습니다. 가장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동시에 가장 많이 숨겨왔습니다. 그리고 해수부가 가장 많이 피해자들을 못살게 굴었고, 그리고 진상조사를 가장 앞장서서 방해한 건 역시 해수부입니다. 따라서 장관님께서 이후에 장관님 하시면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걱정을 안 해요. 뭐 잘 아니까요. 장관님의 의지 정도면 충분히 앞으로 해수가 달라질 거다. 이거는 충분히 거의 100% 인정을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지난 3년 동안 이전 정부라 하더라도 해수부에서 했던 일들에 대한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사과, 그에 따른 조치가 선행이 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는 뜻에서 제가 앞부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선체 인양 목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수부 공무원들은 아마 지난 4월 달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에서 미수습자 수습이라는 것을 목적으로만 내세웠던 그것만 우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또 한편에서는 선체조사위원회 법으로 만들어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 법은 선체조사위원회가 세월호를 인양해서 선체를 사고 원인 조사를 포함해서 조사를 하고 선체의 처리와 보존에 대한 모든 걸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실상은 인양의 목적이 미수습자 수습으로만 끝나는 건 분명히 아닌 겁니다. 현재의 법으로 봐도. 그래서 그 문제는 여러분들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비슷할 거라고 보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 해수부 또 선조위 또 가족협의회 이런 모든 분들 관계 당사자들이 같이 협의해가면서 결정하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뭔가 정부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장관님은 바뀌었는데 뭐 이 자리에 계신 관료들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국민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와 있는 공무원들조차 장관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마인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시간까지는 있었습니다. 장관님 바뀌셨으면 그 밑에 부분들을 바꾸시든가 아니면 기존에 계시던 분들을 뇌를 교체를 하든가 사람을 교체를 하든가 좀 분명히 좀 해주셨으면 그런 부탁이 말씀입니다.